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첫 순서는 오늘 하루의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에 나오신데요. 오늘도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예, 제가 앞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더운데 이 공포까지 지금 엄습하고 있어서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중고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정말 아주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네, 예. 정말 그런데요. 오늘 그래서 관련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유튜브. 네, 예.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는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AK플라자 백화점 1층과 2층에서 시민들을 향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그 지하철역하고 연결되는 백화점인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범인이 또 범행 전에 모친 소유의 차량을 끌고 나와서 백화점 앞 인도로 돌진을 했고요. 보행자들을 먼저 들이받은 다음에 차량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최모 씨가 범죄를 저질러서 다친 피해자가 총 14명이거든요. 5명이 앞서 말씀드린 차량 사고고 9명은 칼부림 피해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14명 중 대다수가 중상을 입었고 병원 치료를 받는 가운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사건 환자 2명은 뇌사가 예상되는 등 중태라고 합니다. 20대 여성 A씨 그리고 60대 여성 B씨가 각각 심정지 상태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와 분당 차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상태가 좋지는 않다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도 사건이 소식이 또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대전이었는데요. 오전 10시 3분쯤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서 교사 B씨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한 피의자가 있는데 이 A씨로 지칭하겠습니다. A씨를 경찰이 200여 명을 동원해 추적 작전을 벌였고요. 2시간 17분 만에 검거를 했습니다. 이 피의자 A씨가 본인을 졸업생으로 소개를 하고 학교 정문을 통과한 뒤에 교내로 들어오고 교무실을 방문해서 B씨를 찾았던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수업 중이란 말을 듣고 교실 밖에서 기다리다가 공격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격을 당한 B씨 교사는 긴급 수술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 고속버스 터미널 경부선 건물 1층 상가에서 A씨를 또 다른 A씨입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해서 조사 중인데요. 오전 10시 39분에 경찰에 고속터미널에 칼을 들고 다니는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A씨의 신병을 경찰이 확보를 했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신림역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또다시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제 또 정면 승부가 방송되고 있는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네, 게다가 오늘 벌어진 사건까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오늘 벌어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묻지마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아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이 사건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이 충격의 누적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묻지마 범죄가 서현역에서 어제 발생을 했고 또 오늘 대전에서 고등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실 국민들의 불안은 최고조에 달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게 두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각종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오른 예고 범죄 있잖아요. 일종의 협박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몇 시 몇 분에는 어디에 가지 말아라. 며칠 몇 시에는 어디에 가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걸 보면 불안감이 정말 최고조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묻지마 범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데 문제가 있죠. 누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호신용품이라도 들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닌가. 이우영 아나운서가 키가 몇 센치예요? 제가 85입니다. 85요. 네.
그 85가지 건장한데 네. 사실은 건장 여부가 네. 상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큰 이렇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예, 네. 어제도 그 서현역에서 막 쫓아가면서 칼로 이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뭐 진짜 뭐 덩치가 있든 좀 건장하든 뭐하든 다 뭐 하나씩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절로 들어요. 사실 저도 되게 겁나거든요. 네. 예. 아유 참 큰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 흔히 말하는 격투기 선수들은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아니에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격투기 선수들도 직접 발언하는 게 도망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요. 네. 뭐 제압을 한다 뭐 한다 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 상대가 마음 먹고 달려들면은 30초 안에 이미 이 칼에 찔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야죠. 네. 예. 이런 가운데 분당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온라인 예고글 전국에서 잇따라서 경찰이 지금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어제 오후 6시 이후에 서울 시내를 범행 장소로 지목한 살인 예고글이 이게 서울 시내를 범행 장소로 지목한 거에 한해서 12건입니다. 게다가 성남 분당구 그리고 부산 번화가인 서면역에도 협박글이 언급돼서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이고요. 이게 하루 사이에 전국에서 최소 15건의 협박글이 게시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어제 오후 7시쯤에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에 내일 아침 그러니까 오늘 아침이죠. 잠실역에서 20명을 죽일 거다 이런 글이 올라왔고요. 예. 또 오후 11시에는 한티역에서 오늘 밤 11시에 이제 칼부림 예정이다 이런 글도 올라왔고 또 강남역 그리고 강남역 사거리에서 트럭으로 사람을 밀겠다 혹은 용산에서 여러 명을 살해하겠다 서현역, 오리역 등 다양한 곳에서 나왔고요. 지금은 이 게시글들이 모두 현재 삭제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전날 오후부터 살인 예고글이 잇따르자 밤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고요. 현재 그 예고한 지역에도 경찰 특공대 등 경찰관을 투입해서 배치해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자 경찰이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를 했는데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오후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흉기 소지 의심자, 이상 행동자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문 검색하겠다라고 했고요. 실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범인에 대해 총기, 테이저건 등 경찰 물리력을 적극 활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 규정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모방 범죄 저지르겠다고 지금 협박성 예고글을 쓴 작성자도 추적해서 엄벌하겠다는 방침 역시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윤 대통령이 흉악 범죄에 대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하자 이 같은 담화문이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찰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유사 범행, 모방 범죄에 대한 불안감 정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경찰이 지금 불신 검문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불신 검문은 아마 전 90년도 우리나라에 없어서 잘 모르는데 80년대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마 그 이후에 민주화되면서 없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불신 검문 같은 경우로 지금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인권 침해 논란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인권 침해의 논란이 발생을 해서 만일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생존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된다면 자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CCTV 많지만 영국은 더 많거든요. 근데 CCTV 많이 설치했을 때 이거 인권 침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CCTV가 문제 해결에 굉장히 예방과 해결, 특히 이제 CCTV 범죄자들 어디에 있는지부터 살펴볼 정도로 예방과 해결에 굉장히 공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임시적 조치지만 이런 불신 검문 조치 필요하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의 시점이 뭐냐면 코로나19가
그러니까 격리 조치, 그러니까 격리가 해제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락다운까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집에서 생활하다가 그게 풀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건 범죄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는 특히 이제 이런 범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시기적 요인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한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거는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인권 중요하지만 지나친 인권 존중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인권, 또 다른 생존권이 박탈당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경찰의 적극적 대처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그 공감대가 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시 말해서 총기 사용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물리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지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잡히면 끝이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감형 없는 종신형, 이거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죠. 네.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냐면 지금 여태까지의 묻지마 전 범죄를 이렇게 유형별로 보면 출소한 직후에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출소한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여러분 조현병이라고 불리우는 정신질환자들이 실제로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일반인들이 저지르는 비율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 우리가 그 범죄학에서의 통념적인 이 팩트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좀 굉장히 공격적인 어떤 그런 조현병 환자들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요. 이들을 뭐 격리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게끔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 좀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중이 모이는 곳에서는 각별히 나와 뭐 이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어쨌든 나와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좀 신경을 쓰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것이 뭐냐면 16살 먹은 학생이 그 학생 진짜 대단한 게, 그때 범인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신도 무서웠지만 지혈을 한 거 아니에요? 네. 예? 저는 이런 학생들이, 이런 젊은이들, 이런 정말 우리의 미래가 정말 어둡진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나에게 국한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막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학생이 정말 행동과 몸으로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예.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쓰면서 맞아요. 또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다니는 게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제나 지난 신림역 사건 때도 보면은 그런 부분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맞아요. 들더라고요. 젊은 사람도 그거 많이 이어폰 쓰는데,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한쪽만 끼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끌 수도 있거든요. 네, 요새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외부 소리를 잘 들리게 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한쪽만 끼고 다니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제 그때는 조심해야죠. 네. 그리고 진짜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데, 제가 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어떤 중년 여성이 막 도망가다가 갑자기 방향 확 틉니다. 그러니까 이 범인이 계속 곧장 뛰어가는 남성한테 가서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순발력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쉽지는 않죠. 네. 예.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던 세계 잼버리 대회 관련 소식인데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장에서 스카우트 대원 수십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에 감염이 됐고 일부는 야영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개막 이후 사흘이 흘렀는데 코로나19 환자가 28명이 나왔다고 하고요. 중증 환자는 다행히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1,486명이 잼버리 영진의 병원을 찾았고, 이 중에 벌레 물림이 383명, 피부질환 250명, 온열질환 138명 등이었습니다.
조직위는 이 SNS를 통해 확산한 영상을 의식하듯 야영장의 창궐한 모기 등 벌레 물림 증상에 관해서는 추가 증상을 곁들이기도 했는데요. 야영장에 있는 벌레는 샌드플라이라는 파리 종류인데 물어서 수포를 형성한다. 이런 곤충 환자는 과거 잼버리가 열린 곳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야영장을 떠난 대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2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가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서 퇴소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사유에 대해서 조직위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우려했던 단체 퇴소는 없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학부모 사이에서는 퇴소 인원이 이보다 더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가 현장에 지원 인력을 포함해 5만 명이나 모여 있는데 지금 장소를 옮기거나 행사를 중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야당에서 대회 축소나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중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하나의 모델 케이스는 아니지만 8년 전에 일본에서 잼버리 대회가 열렸을 때 똑같이 간척지에서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뭐냐면 최소한 이 물 고이는 거 있죠. 이 배수 문제는 그쪽에서 완벽하게 해결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배수 문제라는 게 결국 벌레하고 관련이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도대체 뭐를 했느냐. 저는 그러니까 그 기껏해야 그 팔레트라 그러나요? 그런 거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서 그 위에다 하게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 준비를 물론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본인들은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 준비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위생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위생 문제는 진짜 이건 준비만 잘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데 그런 것. 그리고 식사가 엄청나게 부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보셨어요? 곰팡이 네, 낀 계란. 네. 그 구운 계란이죠. 그런 것들 보면은 무슨 준비를 철저히 했다라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좀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 언론의 보도 전 뭐 가보질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 어린 학생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편의점에서 뭐 사 먹으려고 했으니까 뭐 편의점에 거미가 많았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종합적으로 이게 사실 잼버리 대회에 아이들을 보낸 학부형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가 학부형의 입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자식들이 잼버리 대회에 가서 뭐 너무나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이 상황에서 견디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제가 볼 때는 어떤 결단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자꾸 일본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왜냐하면 일본도 간척지에서 했고 우리도 지금 새만금이 간척지란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왜 일본은 그때도 온열 환자는 발생했었대요. 일본에서 할 때도. 근데 지금만큼 하지는 않았죠. 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반성할 점들이 많습니다. 네. 예. 저도 생각해보면 초등학생 때 보이스카웃을 해서 이런 야영의 경험은 있거든요. 예. 근데 야영 경험을 하다 보면 사실 벌레는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벌레가 네. 많으냐가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 야영하는 사람 숫자 많고 벌레가 많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건 좀 그렇죠. 네. 이게 특히 이제 물이 고이면 벌레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인데 지난 1일에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3.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3%, 부정평가는 56%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올랐는데요. 예. 7월 첫째 주 조사에서 38%를 기록했던 긍정평가, 7월 2주 조사에서 32%로 하락한 뒤에 셋째 주에는 33, 넷째 주에는 5%로 2주 연속 올랐다가 이번 조사에서 다시 하락한 겁니다. 긍정평가 1호는 외교가 가장 22%로 가장 높았고요. 부정평가 역시 외교가 12%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32%, 민주당은 31%였는데요. 국민의힘이 3%포인트 하락,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이었습니다. 무당층 비율이 32%를 나타냈고요. 또 내년 4월 총선 결과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네. 여당 승리, 정부 지원론 응답이 36%, 정부 견제론이 48%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번 여론조사 먼저 총평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뭘 찾았냐면 네. 2015년 그 9월 넷째 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있어요. 네. 9월 넷째 주 여론조사입니다. 제가 이건 지나간 거기 때문에 자세한 이 여론조사 개요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2015년 9월이면 9월 넷째 주면은 총선이 2016년 4월에 있었고요. 제가 자꾸 20대 총선 얘기하는 이유가 21대 총선은 코로나하고 네. 코로나 영향하에서 치러진 거고 또 탄핵 네.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치러진 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2015년 9월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보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가 36%였었어요. 그리고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가 42%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6%포인트 정도가 견제론, 심판론 네.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단지 이때 2015년 9월과 지금 현재의 차이점이 뭐냐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48%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대통령 지지율이 33%였잖아요. 48%하고 33% 차이가 엄청 크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때도 정권 심판론이 6%포인트가 높았다고 하지만 지금도 높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보다 2015년과 비교를 했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훨씬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이 높았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년에 치러질 선거 지금 지지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올라간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면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선거 구도가 정권 심판론으로 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뭐냐면 아까 신당 우리가 그 얘기도 하셨나요? 오늘 신당은 안 다뤘습니다. 아니 신당 신당이 나온다면은 신당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그 부분요. 네, 그 부분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좋게 본다는 응답이 28%가 그죠? 나왔고 좋지 않게 본다가 5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게 무당층이 신당으로 전부 옮겨간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양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신당의 가능성도 어떤 신당이 어느 정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 2015년과 비교했을 때 내년 4월 총선이 이 이른바 정권 심판론으로 흐를 가능성을 지금 현재만 놓고 본다면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네. 여기까지 하죠. 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뉴스 인앤아웃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